그럼 교수님, 만우법전에 이렇게 제도 계급이 딱 4개가 있나요? 아니면 저 슈드라보다 더 밑에 계급이 있는 거예요? 예, 만우법전에 저 슈드라보다 훨씬 더 극악한 취급을 받는 또 있어? 한 계급이 등장을 합니다. 와, 그러면 뭐 뭘까요? 어떤 대우를 받아? 그러니까. 뭐냐고요? 예, 그 뭐 원시인 뭐 이런. 그게 바로 불가촉 천민입니다. 인도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는데 부정 타는 사람, 닿으면 안 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에 대한 호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불가촉 천민에 대한 차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눈으로 보기만 해도 오염된 존재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미리 피할 수 있도록 마을에 들어올 때는 막대기를 딱딱딱 치면서 소리를 내거나 방울을 달고 들어와야 했거든요. 마을 바깥에 살았으니까. 자기가 오염됐으니까 빗자루로 자기 발자국을 이렇게 쓸면서 이렇게 이제 뒤로 엉거주춤 이제 가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물론 옛날 만우법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우법전은 불가촉 천민의 의무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짠달라는 마을 밖에 거주해야 한다. 낮에 돌아다니되 다른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지 않도록 표시를 달고 다녀야 하며 밤에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짠달라, 개, 돼지, 닭 등은 다른 계급이 식사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와. 아니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대우할 수가 있어요? 아유 진짜 불가촉 천민은 인간 이하죠. 가축보다도 거의 뭐 못한 취급을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죠. 신발도 못 신게 하고 다른 계급 상층 계급들이 다니는 길도 못 걷게 하고 근데 진짜 이렇게 극단적인 대우는 다른 계급 사회에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치, 근데 불가촉 천민이 어쨌든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뭔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천대를 한 거예요? 진짜. 그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올라가 봐야 됩니다. 이제 굽다 왕조라고 하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굽다 왕조가 이제 뭐 기원 후 4세기, 뭐 5세기, 6세기 이제 이 정도인데 굽다 왕조가 이제 영토를 넓게 정복을 하면서 기존에 딱 살고 있는 여러 원주민들을 많이 토착민들이 인도 사회에 새롭게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는데 카스트는 4개로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계층이 만들어졌고 그게 불가촉 천민입니다. 그리고 카스트 제도의 규범을 어긴 사람들, 주로 상층 카스트와 브라만과 슈드라 사이에 결혼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결혼해서 애가 나온 경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불가촉 천민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거죠. 너무 가혹하다. 근데 불가촉천민으로 분류된 사람들은요, 그러면 돌아다니지도 말라 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힌두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가장 깊이 하는 일을 하고 살았죠. 시체 닦는 거. 화장실 청소 뭐. 예, 사진으로 한번 보세요. 뭐야 이게? 죽음과 관련된 거. 이제 화장을 해서 나온 유골을 강에다 뿌리는 겁니다. 불가촉 천민들은 모두가 기피하는 일을 대신 처리하면서 다른 높은 카스트들이 주는 식량을 받아서 이제 연명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힌두교에서 가장 부정하고 오염된 일로 여겨졌던 죽음과 관련된 일들을 이제 많이 한 겁니다. 방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브라만은 최상위 계급부터 불가촉 천민까지 카스트에 따른 의무를 법으로 정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인도 사회를 이제 구축해 갔죠. 그리고 이 틀 안에서 힌두교에서 지켜야 할 두 번째 인생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재물을 모아라, 돈을 벌으라는 거죠. 그치, 근데 이게 보통 종교에서는 세상에 무슨 욕심을 버리고
뭐 무소유 뭐 이런 얘기를 그치. 하는데 힌두교는 완전 반대잖아요. 네. 부자가 되려고 해라. 그러니까 너무 색다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힌두교는 세상 살아가는 사회 질서에 관한 종교거든요. 일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물질이 필요하니까 돈이나 재산을 열심히 일해서 얻고 모아라 이런 뜻이죠. 교수님 그러면 저렇게 막 흥겹고 화려한 결혼식 문화도 혹시 그런 물질적인 거랑 관련이 있나요? 분명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목표인 힌두교의 목표인 아르타를 이제 실천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최대의 의례인 결혼식에다가 성대하게 돈을 많이 뿌리면서 결혼식 자체를 성대하게 치르는 겁니다. 즐겁게 이제 산스크리트로는 까마라고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카마수트라 그런 영화를 한번 보셨을 텐데요. 이 제목은 들은 것 같아요. 카마수트라라고 하는 왠지 기억하면 안 이제 될 이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까마수트라의 가르침을 그 뭐예요? 네. 까마에 관한 경전입니다. 육체적 쾌락에 관한 경전. 네. 빨간 딱지 비디오의 제목 아니었나? 까마수트라의 가르침을 사원의 조각으로 담은 것도 다 보셨을 텐데요. 다 보셨지만은 또 교수님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답하기가 좀 그러네요. 한번 보세요. 네, 영상으로 한번. 나 본 적 있어. 이 사원이 한 1000년 전에 만든 거예요. 이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록돼 있는 곳입니다. 카마수트라 경전. 아유. 리액션 왜 저래? 고장 났어. 아니. 아휴. 봐도 되나 모르겠네. 어우. 와 진짜 적나라하다. 아니 근데 교수님 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종교라고 하면은 좀 금욕적이고 절제하고 그런 그렇지. 거라고 알고 있는데 다 반대. 힌두교는 진짜 반대네요. 예, 반대죠. 와, 그래서 이 진짜 사람들은 모르겠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했죠. 종교적으로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반드시 고대인들은 이걸 학습을 했고 현대로 이어져 넘어오는 겁니다. 로키 씨가 그 까마수트라 사원 매니아라는 얘기가 있던데. 매니아. 아니, 그러니까 가보신 적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아주 옛날에 여행사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가이드로 시절 때 엄청 많이 갔어요. 여기가 가주라오라는 곳이 있고 많이 한 1000년 전에 만든 곳인데 아까 말씀하신 거 성교육에 대한 그런 태부 약간 그런 걸 약간 그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 또 만들었다는 얘기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가보실만 해요. 가시면 되게 2박 3일 괜찮아요. 2박 3일 동안 보는 거예요? 많구나 되게. 엄청 많아요. 네. 말도 안 돼. 종교적 사상으로 바라봤을 땐 되게 좀 충격적이에요. 그게 인생의 목표라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경전 안에 어떤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에 있는 부분을 발췌해봤어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제가 읽나요? 예. 키스를 하고 있는 동안에 한 사람이 혓바닥을 상대방의 입안에 넣고 그 혀 끝으로 이 윗잇몸, 혀등을 꽉 누른다. 꽉 누른다. 꽉이라는 거 안 써 있는데. 꽉이라는 건 안 써 있을 텐데 꽉이라고 써 있었어요? 이때 남녀의 혀는 서로 닿게 된다. 이것을 혀 싸움이라고 한다. 아니 죄송한데 저희 저 어린이 책 나왔다고 얘기를 오프닝에 했는데 이게 괜찮은 건지 이제 이게 참 엄청나죠? 수위가 이게 이제 일부
이제 순한 것으로만 이제 뽑아왔는데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까마수트라는 외설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을 그러면 왜 고대 인도에서는 이런 경전을 만들었을까? 인구가 많이 부족했나? 예,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는 것은 결혼해서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낳는 거잖아요. 출산율이 높아지고 많아지면 노동력이 많이 생기고 노동력이 많이 생기면 농경시대에 훨씬 더 부를 많이 창출할 수 있고 사회를 발전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매우 실리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걸 추구하다가 보니까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에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되게 현실적이다. 진짜. 현실적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가지 목표를 했어요. 자, 사회적 의무, 부, 실리, 그리고 돈, 그다음에 이제 카마수트라. 성관계, 쾌락. 완전히 이것과는 다른 이 세 가지 목표와는 완전히 이질적인 네 번째 인생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정답. 예, 규현 씨. 퀴즈 아닌데. 앞에 세 가지 다 지킬 필요는 없다. 에이. 규현 씨 어답. 바로 목시아, 즉 깨달음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야? 이 항아리 같은 데다가 숯 불을 넣은 거죠. 불. 뜨거움을 참는.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방법은 아니죠. 여러 방법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은 이 방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교수님, 그럼 사두들은 이런 고행 같은 무슨 깨달음을 물론 수행을 하면서 뭘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체가 곧 물질이고 육체를 극복해야 비로소 정신을 찾을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자신의 몸을 괴롭히면서 극단적인 고행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데가 있어요. 쿰부멜라라고 해요. 그거 한번 보세요. 네. 다 같이 저런 힘든 걸 하고 있는 건가? 여기도 사람이 많네. 깜브렐라. 궁금해라, 너무 궁금해라. 라인 좋은데요? 여기도 사람이 많네. 저런 분. 야, 이분. 사두. 그분이 아니야? 그 팔을 계속 올리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명 중에서 한 명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와우. 그래, 이분 팔 들고 있는 사람. 맞아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대박이다. 와, 힘든 거를 저걸 이겨내네. 저 사람들한테 축복을 받으러 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렇게 두 발을 모으고 몇 시간씩 있는 거예요, 설마? 몇 년씩도 있어요. 야. 아이고, 야. 와, 이분은 와. 어때요? 영상 보고 나니까? 너무 극단적인데. 진짜 신기한 사람 와, 많다. 저 사두들 되게 좀 무섭다. 저런 거 보면 진짜 종교가 무섭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래서 근데 이게 어쨌든 세 가지 목표와 너무 상반되는데 힌두교가 마지막 목표를 깨달음을 목표로 삼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힌두 사회가 물질과 불평등에 너무 쏟아져 있다. 그래서 그걸 비판을 하고 좀 뭔가 정치적인 것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하면서 그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힌두교의 브라만들이 고민 끝에 아까 제사 반대를 받아들였듯이 그 똑같은 차원으로 깨달음을 힌두교의 삶의 목표로 받아들인 겁니다. 뭐 이런 모순적인 가치관들이 서로 섞여 있잖아요. 같이 네. 공존을 하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가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인도 하면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깨달음,
예, 이런 쪽으로만 수행하는 사람들, 이런 쪽으로만 이미지가 박혔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앞에 세 가지 목표는 몰랐어요. 앞에 세 가지를 뭐 알려줘야 아는 거 아닐까요? 마케팅을 잘했나요? 안 알려줘서 마케팅을 누군가가 잘했겠죠? 네 번째 거를 누군가가 부각되게. 결정적으로 이제 이미지가 박혀버리는 것은 68년도 잘 아실 거예요, 지원 씨 같은 경우는. 제가요? 68년도가 아닌데. 어떤 잘 안다고 하세요. 세계적인 전설적 그룹이 68년도에 인도를 방문하고 여행을 합니다. 세계적인 그룹이 누구요? 누굴까요? 비틀즈요? 비틀즈예요. 한번 보세요. 비틀즈는 휴식하기 위해서 이제 인도로 갔는데 신비한 인도만 본 거죠. 여기 나오지만 마하리시 마헤시라는 이제 수행자를 만나서 스승으로 삼기도 하고요. 힌두교 신도들이 수행하는 곳 아슈람을 여러 곳을 찾아가고요. 비틀즈가 저렇게 홍보를 해줬으니 전 세계 비틀즈 팬들이 다 봤을 거 홍보가 많이 아니에요. 됐을 것 같아요. 많이 됐겠죠. 이후에 존 레논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존 레논. 네.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나는 5일 동안 방에서 명상을 했다. 수백 곡을 썼다. 나는 잠에 들 수 없었고 미친 듯한 환각에 시달렸다.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꿈도 꾸었다. 한 번에 몇 시간씩 명상과 요가를 했다. 그것이 단지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놀라운 여행이었다. 어떻습니까? 뭔가 되게 진짜 신비로운 신비로운 나라. 나라라고 되게 이미지 메이킹을 해주네요. 예. 그런데 딱 68년이면 어느 때입니까? 히피 컬처. 히피 때예요. 히피인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트남 월남 전쟁이 막 터지고 있을 때 그것에 반대해서 히피 바람이 막 엄청나게 불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히피들이 이제 인도 여행을 막 본격적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 뒤로 이어지면서 인도는 명상과 사색과 요가의 깨달음의 나라다라는 것이 크게 대중화된 거죠. 아, 그러셨구나. 이제 퍼즐이 막 맞춰져요. 예, 다행입니다. 신기하다. 최코지 씨, 네. 그 비틀즈 이외에도 인도를 방문한 유명 인사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스티븐 잡스가 인도에 갔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 우리 스티브 잡스 때 네. 히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20대였던 젊은 스티브 잡스도 이제 히피였거든요. 잡스는 이제 깨달음을 찾으러 이제 인도에서 무려 7개월 동안 이제 장기 여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후에 이제 인도에서의 그 깨달음이 이제 자기가 일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 신기하다. 혁규 씨, 그럼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신비의 나라, 뭐 영혼의 고향 막 이런 이야기를 막 인도를 두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인도 사람으로서 기분이 어때요? 저도 사실 왜 그렇게 생각할까를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인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항상 말할 때는 전체 맥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말하고 싶긴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이게.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인도에서는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벗어난 사람들은 인도에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5세기부터 17세기경 인도의 중세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힌두교라는 거대한 세계관 안에서 각자의 이익과 삶을 추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에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이제 4개로 구분되던 카스트가 수천 개로 분화가 됩니다. 수천 개로. 와.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직업이 많아지면서 이제 생겨난 변화지요. 이걸 자띠라고 불러요. 자띠. 직업 혹은 가문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티가 그때 한 3,000개 넘는 거를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 약간 자티를 설명드리자면은 그 직업이 그 사람의 약간 뭐 자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빨래하는 사람은 자티가 빨래하는 게 업이가 되고
차 만드는 사람은 자띠가 이게 차 만드는 게 되고 직업인데? 교수님 이거 뭐 수천 개가 우리 럭키 씨 말대로면 수천 개의 잣띠가 생겼으면 그 잣띠에도 하나하나 다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잣띠가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달라져서 어디에 네 개의 바르나라고 하는 것에 어디에 속하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복잡하게 변화를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잣띠인지는 알아도 브라만, 끄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이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카스트 체계는 18세기를 기점으로 또다시 커다란 변화를 겪어요. 어떤 나라가 침략해 들어왔기 때문인데 그게 어디일까요? 알 것 같아요. 그 인도에 식민 지배를 했던 영국이? 맞습니다. 예.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침략을 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이 거대한 대륙을 어떻게 통치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뭔가 인도를 통치하는데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1871년도에 인도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성, 카스트, 나이, 거주지, 직업 뭐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아는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4개의 와르나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집어넣어라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아띠는 알지만 직업은 알지만 이게 바이샤에 속하는지 슈드라에 속하는지 그렇죠. 잘 몰랐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카스트 의식, 카스트 생각, 개념에 따라서 다시 카스트가 강화된 그런 식으로 되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다시 부활하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4개 그리고 불가촉 천민으로 다시 우겨 넣은 건데 이게 인도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띠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정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낮은 카스트들이 사원도 지어주고 그래서 주로 끄샤트리아로 인정받고 등록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막 조선시대 양반의 족보 산 거 같이 비슷하다고 그렇게 한 거네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격변기 사회에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던 불가촉 천민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도 벗어나려고 하겠다. 휴드러로 어떻게 올라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겠죠.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마침 영국의 식민 지배는 불가촉 천민 일부에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기회를 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전에는 전부 다 그 안 한 도축업, 가죽 산업이 들어오고 육류 산업이 들어오고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왜냐하면 영국은 근대화를 이 사회를 시키고 싶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을 못 하잖아요. 오염된 일이니까. 그래서 불가촉 천민이 이 일을 맡게 된 거죠. 그럼 돈을 벌겠네요. 돈을 벌죠. 그래서 일부 불가촉 천민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일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영국으로 유학 가죠. 그래서 이제 이런 뿌리 깊은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는 게 일단 목적이잖아요. 이 사람들. 돈 번 불가촉 천민들. 그 사람들의 영웅이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암베드카르예요. 이제 이분은 이제 19세기 말 사람인데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서 영국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카스트가 없는 영국 사회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인도로 돌아와서 간디하고 같이 손잡고 불가촉 천민 차별 철폐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럼 이때 암베드카르는 그 차별 철폐를 위해서 어떤 뭐 투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름이 없잖아요. 스스로를 달리트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카스트 차별이 인도 사회를 파멸시키고 있다라고 아주 열렬하게 호소를 했죠. 그러면서 격렬한 저항운동을 펼치는데 이 만우법전이
차별의 근원이 되는 거니까 이걸 이제 불태워 버립니다. 와, 야, 엄청난 네, 실제 일 같은데요? 바탕으로 영화에서 한 거예요. 엄청난 일 아니에요, 사실? 이거? 진짜 엄청난 일 같은데요? 신성 모독일 수 신성 있잖아요. 모독 정도도 아니고 그렇게 성스럽게 여겨지는 경전을 불을 태우는 것은 실질적인 자살 행동이죠. 그래서 엄청난 이제 협박과 위협을 받죠. 그래도 계속해서 안베드카를 중심으로 해서 불가촉 전민 차별 철폐를 노력을 그치지 않았죠. 이런 가운데 1947년 드디어 독립에 성공한 인도는 불가촉 전민들이 그토록 원했던 헌법을 만들어냅니다. 너무 멋있다. 헌법 제15조. 국가는 종교, 인종, 카스트, 성, 출신지 가운데 그 어떤 것으로도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헌법 제17조. 불가촉 천민제를 폐지하고 관행을 금지한다. 불가촉 천민이라 하여 그들에게서 어떤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한다. 와, 이거 진짜 너무 멋있다. 자, 헌법을